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식의 발생은 항상 인식 대상과 함께 하죠. 그렇죠? 항상 인식 대상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식 대상이 물질 혹은 관념이든 인식 발생은 항상 인식 대상과 함께 해요. 자, 인식 대상은 인식할 때만 그 객관성,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자, 인식 주관, 이 식이라고 하는 것과 심식이에요. 심식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인식 주관, 주체라고 해도 돼요. 이 인식 주관과 객관이 만났을 때 이 서로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서 인식이 이렇게 성립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에서 연이 되고요. 쉽죠? 여기까지는. 인식 주관은 능동적으로 연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능연이라고도 하고 견분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 단어가 나왔습니다. 견분이라는 단어가. 자, 인식되어지는 객관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연해지는 거기 때문에 소연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상분이라고도 해요. 오늘 이 유심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상분이에요. 이 상분. 자,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모든 식은,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식은 심식이에요. 팔식이죠. 모든 심식들은 주관과 객관으로 변화시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아래야식 때문에. 자,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모든 식은 객관과 주관으로 변화시켜 인식한다. 이 말은 뭐예요?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해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한다라고 하는 유식의 제1명제죠. 자, 우리가 이 사과를 봤을 때 이 식 자체분, 이 식 자체는, 이 식은 우리가 외부 대상을 만났을 때는 이 심식은 견분과 상분으로 이원화되어져서 대상을 봅니다. 이 견분과 상분,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지금 나뉘어진 거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눠진 거예요. 뭘로요? 이 상분으로 나뉘어졌고 견분으로 나뉘어졌어요. 이게 칸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인식의 형식, 인식 형식 이 내용이 되겠어요. 자, 견분은 여기까지만 잘 들어보시면 돼요. 인식 내의 주체 기능을 해요. 인식 내의 주체적인 기능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식 내의 주체 기능을 해요. 상부는요, 인식 내의 객관 기능을 해요. 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대상을 밖에, 외부 경계의 대상을 딱 만났을 때 그 식 자체는 이렇게 견분과 상분이라고 하는 두 마음으로 이원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견분을 능연이라고 해서 인식 내의 주체는 뭐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상분은 인식 되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식 내에. 그래서 쉬운 말로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이원화되는 과정이에요. 자, 따라서 주관과 객관으로 변화시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정문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거 칸트와 연결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이게 돌멩이에요. 이게 돌멩인데 이게 돌멩인데 이 내가 본 돌멩이는 나 아닌 진짜 실체의 돌멩이를 본 거예요? 아니면은
내 의식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지화되어져 있는 돌멩이를 본 거예요. 그쵸? 이미지화되어져 있는 돌멩이를 봤다. 그게 인식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미지화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 상분, 니미tta예요. 이 초기 불교에서는 색수상 행시할 때 그 색은 뭐였어요? 물질이면서 내 마음, 몸, 육체적인 것, 스로되지만 유식, 대승으로 넘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뭐예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지화되어져 있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인식 대상이에요. 내 마음 밖에 있는, 내 몸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인식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화되어져 있는 상분, 또 다른 내 마음을 내 견본이 보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유식의 이해를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앞으로 화엄이나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이거 타이어 아닙니다. 타이어가 아니라 카메라 렌즈예요. 카메라 렌즈 안에 여기 바닷가와 이렇게 바닷물도 이렇게 보이죠? 그쵸? 이거 타이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 렌즈 안에 맺힌 이 영상은 실제의 바닷물이에요? 아니면 바닷가예요? 아니죠. 카메라 렌즈 안에 이 비친 것은 그냥 이미지예요. 그렇죠? 실제로 거기 이 렌즈 안에 바닷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 상분, 이게 상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분은 밖에 있는 물체가 아니라 렌즈에 찍힌 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나 이 모래, 바다가 자체가 어떻게 이미지로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거 역시도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들은 전부 다 이미지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 마음이 이원화 뭘로 된다고요? 견분과 상분으로요. 두 가지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세계 자체들은 유식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고 일어난 존재나 형상 자체는 뭐예요? 내 마음 당체 자리가 일어난 거예요. 유식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내 마음 당체 자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 아레아식 그 제8식에 종자나 업식이 없으면 봐도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분이라는 것은 따라서 인식 내의 객관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그냥 유식은 끝나요. 인식 내의 객관. 이게 상분이에요. 유식에서는 인식 대상을 상으로 삼아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죠. 그죠? 존재, 어떤 현상,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인식 내의 객관, 상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인식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내 이미지, 내 인식 내에 이미지화 되어져서 들어와 있는 그 인식 대상을 볼 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에서는 그러한 자성이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자성은 있다.
그런 자성을 있는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이다. 산무성으로 돌립니다.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말은 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바깥에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들의 어떤 것, 이 존재들을 어때요? 인식으로 환원한 것으로 유식에서는 이게 제1명제예요. 그래서 유식에서 인식의 발생, 인식의 완성은 항상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이원화 과정을 거쳐요. 견분과 상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때 견분은 그냥 보는 마음이니까 쉬워요. 하지만 상분이 중요해요. 이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 현상들, 그러한 것들이 이미지화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인식 내의 객관이에요. 그때의 상분, 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따라서 같은 말이고요. 의식 안으로 들어와 파악된 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열린들이 없어서 잘 이 말뜻을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 50, 60 넘어가 보면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뀌어요. 근데 우리 불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뀌어요. 이거 자체가.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왜요? 이 가장 우리가 번뇌스럽고 가장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그 상태, 이 고 자체 근본 번뇌는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제7 말라식에서부터 일어나요. 왜요? 제7 말라식이 제8 아레아식을 내면적인 자아라고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식, 이거를 집장이라고 하는데 이 집지식 때문에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레아식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7식에서 근본 번뇌가 일어나죠. 근본 번뇌는 뭐예요? 아만, 악연, 아치, 아에. 금강경에서는 딱 하나만 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죠. 무자성만 이야기를 하는데, 금강경에서는 그 무자성의 예를 뭘로 들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부 하나로 통일이 되어지는데 아상이죠. 그 근본 번뇌, 정말 그 근본 번뇌는 제7식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항상 나라고 이 내면적인 자아를 아래아식이라고 항상 그렇게 사량을 하기 때문에 사량식이라고 하고, 그렇죠? 제7식에서는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악은 없어요. 제7식에서는. 선악은 어디서 결정돼요? 제6식에서. 제6식에서 선악이 결정을 합니다. 요별하고 판별하고 분별하고, 이건 나쁜 애, 좋은 애, 싫은 애. 이거는, 하지만 이 선악을 우리가 저런 나쁜 놈, 좋은 환경,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레아식에서 영향을 받아요. 이렇듯 이 심식에 그렇듯이 우리가 참선을 하시던 아니면 수행을 하시던 절기도를 하시던 사유를 하시던 어떤 방법들, 이 집중을 하게 되면 뭐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뭐부터 영향을 우리가 시켜요? 이 7식부터 영향을 줍니다. 이 7식이 끊어지면 어때요? 6식도 자연히 끊어지고 전오식도 끊어지고, 나머지 이거는 전오식에서 이게 넘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종자 자체가 6식하고 7식에서 넘어오는 종자 자체가 없어지면 아레아식도 끊어지죠. 그렇죠? 이게 출삼계 이 완전한 멸진 정이 아니라. 근데 또 희한해요. 유식은 유식인 거고, 이 선가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말 안 하죠. 의식이 있던 없던
확철대오는 뭐예요? 선가에서는 의식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단지 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만.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거기서 말하는 집착은 뭐예요? 이거예요. 멸진정 안에서 이 제7식은 어디서 없어져요? 어느 단계에서? 멸진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번뇌 집착이 단 하나도 없고 인식 주체마저도 사라진 단계예요. 멸진정은. 인식 주체도 사라진 단계. 인식 주체가 뭐예요? 심식이잖아요. 아, 이걸 봐야 되겠다, 보겠다. 그 주체마저도 사라지고, 번뇌가 완전히 제로된 상태가, 의식이 있던 없던 간에, 확철되오죠. 최상의 깨달음. 그 집착만 없으면 된다. 분별만 없으면 된다. 그 자리가 성가에서는 그렇게, 의식이 있던 없던 집착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교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저 자리예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우리가 인식 대상을 봐서 인식의 어떤 우리가 결과를 가져요. 그쵸? 자, 그럴 때는 항상 견분과 상분, 이 마음자리 자체가, 이 심식의 활동이 이원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렇게,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한번 계속 좀 나가볼게요.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맞물려 어우러지는 장이에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주체와 인식 내의 대상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유식에서는. 자,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심식, 우리가 이 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식 주관과 외부 대상이 딱 이렇게 뭘 딱 봤어요.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심식 자체는 딱 보는 이 심식 자체는 어떻게 나눠져요? 견분과 상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식 자체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식 자체예요. 이게 아레아식의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식 자체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공통 의지처예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사과, 이 대상을 딱 봤을 때 이미 아레아식에서는 두 가지 마음, 이렇게 견분과 상분으로 나뉘어져요. 여기는 내 마음이에요. 이거는 왜 마음 밖에 있는 거고, 이미 딱 받았을 때 이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여기에 견분과 상분으로 나뉘어져요. 이미 아레아식에 있던 그 종자 자체가 이 쫙 들어가지고, 이렇게 라운드하고 빨간색이고, 저거는 사과일 거야 라고 했었던 그 경험적인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것, 대상이 되는 게 상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게 견분과 상분, 이 상분을 보는 것, 이렇게 인식 과정은 이렇게 이원화를 거쳐서 인식 주관과 인식 객관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이 사과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해서 사과네 라고 했던 것을 자증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봤던 게 사과네 라고 했었던 것 자체가, 이건 뭐예요? 사과라고 나왔죠. 그쵸? 이 사과는 어디에 가서 똑같아요. 이 아레아식하고 똑같아요. 이 아레아식이 이원화될 때 그 안에 있었던 종자를 가지고 인식 내에 대상이 되어져 있었겠죠. 그죠?
이게 아래아식의 이원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사과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업력으로 종자로서 제8 아래아식에 저장되어져 있다가 외부 연을 만나서 딱 보게 되면 이 아래아식 자체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 아래아식, 이 심식 자체가 두 가지 이원화 되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이원화 과정을 항상 인식의 결과는 항상 이원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법, 유식, 일체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원화 과정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내가 보는 거잖아. 내 마음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종자 안에 있었던 아래아식 자체가 저 외부 연을 만나서 저거 사과네. 어떻게 동일어가 돼요? 저거 사과네 라고. 사과의 종자가 없으면, 내 마음 안에 없으면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인식 과정에, 인식의 완성에서 인식 이름과 이 형색이 없으면 우리는 인식을 해도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짠짜라고 하는 거, 이름은 있어요. 근데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예요? 그게 인식 결과가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안에, 제8식 안에, 아래아식 안에 이 종자 자체가 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서 전 5식과 6식, 7식, 8식 이 심식, 8가지 심식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곧 마음 안에 전체, 이 우주 전체 모든 존재와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식은 공부를 했는데 천태가 갖고 성구설이에요. 마음 하나에 1년 3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럼 천태 따로 공부하고 유식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 화엄도 이 성기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성구설하고 성기설하고 구분할 수 있으세요? 이 공부가 끝나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게 마음 안에서 일념, 잠깐 그 생각 안에 삼천대천세계 그 마음 하나에 다 들어가 있대요. 이해가 가세요? 유식 자체 이 기본이 안 되면 성기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과 우리 마음은 인식 발생할 때 이원화가 되는데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보통 상분을 대상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아닌 별개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상분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견분을 완전히 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상분이든 견분이든 결국 상분이든 견분이든 이 실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것도 연기된 거라고요. 그래서 식과 식의 연기를 인정을 하는 게 유식이에요. 이것도 이 견분이나 상분 자체가 어디서 뚝 튀어져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외부 대상이 근본적으로 있어야지 되고 제8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식과 식의 이러한 감각 자체가, 이건 지금 딱 봤는데 저건 뭐예요? 저거는 지금 사과를 딱 봤다라는 이야기는, 사과를 이렇게 외부 대상의 어떤 사과를 하나 딱 봤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안근과 안식이 만나서, 그렇죠? 안식이 만나서 안식으로 되어졌어요. 안식은 뭐예요? 이거 안식은 이거는 감각이에요. 아이고. 이거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이에요. 전 오근 자체를 우리는 오감이라고도 따로 부르죠. 그렇죠? 이 감각작용에 이 선과 악의 선악, 이 삼성이라고 그래요. 이 선악은
아주 미세하게 있어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제6식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5식에도 있기는 있지만 아주 미세해요. 하지만 이 감각작용은 이미 지각으로 제6식, 의식, 지각으로 넘어가면서 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사라진 세계예요, 이미. 이 감각, 전5식의 감각의 세계는 이미 없어진 세계예요. 지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과네, 저건 사과야 라고 했을 때 저거 맛있는 거야, 맛없어, 아유 왜 이렇게 비싸, 아유 요거밖에 안 줬어? 이렇게 이 지각이에요. 이거 사과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제6식이죠. 제6식의 어떤 인식 체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지각이에요. 그렇죠? 이 의식으로 넘어갔을 때 이 감각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없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외부 대상을 봐가지고 우리가 안식이 딱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근과 경과 식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제8 아레아식에서 이미 어때요? 저놈을 봐야 되겠네 라고 하게 되면 이미 여기에서 이원화가 된다고요. 견분과 상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식 주관 자체가 인식 대상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러한 인식 주관 자체가 인식 결정을 해요. 인식 주체가 보고 싶어야지 봐요. 무슨 말인지, 이 이야기는 뇌과학이 워낙 요즘에 발달돼가지고 이건 증명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관찰자의 의도대로 대상은 바뀌어요.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관찰자의 의도대로 대상은 바뀝니다. 뭐 때문에? 아레아식 때문에. 견분, 견상 이원화가 이렇게 되면서 저렇게.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봐요? 이 인식 내의 객관을 대상이라고 보고 인식 내의 주체, 그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의 세계가 펼쳐지고 칠식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존재와 현상, 만물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돼야지 나중에 귀신론이나 능가경이나 귀신론이나 열애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법화, 특히 화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오히려 쉬워져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고 알고 있는 이곳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주체, 인식의 주체와 인식 내에 있는 이 객체, 이 객관이 만나는 곳, 이것을 식의 장이라고 그래요. 식의 장. 식의 장은 고여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참 정말 깨알 같은 거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 식의 장은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식의 장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폭류처럼요. 자, 따라서 견분과 상분은 서로 인해되고 과가되는 것으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인식 발생과 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유식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자, 똑같은 말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견분과 상분은 전부 다 뭐예요? 심식의 구체적인 작용들이에요. 그렇죠? 넓게 말하면 마음작용이고, 따라서 내 마음, 견분이 내 마음을 본다, 상분을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실직연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그 오분향례도 매일같이 이렇게 사찰에서 지내고 이렇게 하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발언을 하고 그러려면 제 육식에서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긴 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힘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힘을 받으려면, 근본적으로 식음을 받으려면 그 종자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류 종자들은 없애거나, 그렇죠? 유류 종자들은 없애거나. 그래서 성소작지, 성소작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번뇌들을 없애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뭐 하려고? 내가 행복해지게, 내가 상구보리 해야지 하와중생 하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보고 있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그 당체인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깨달은 입장에서요. 그쵸? 이런 날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이 보고 있는 것은 그 당체인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언설로서, 교학으로서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서 말하는 것들이 뭐예요? 화두고 공안이에요. 선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